XRP가 이제 단순히 암호화폐가 아니라 대출 자산으로, 금융자산으로 거듭나는 그럴 때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엄청난 거죠. 예. 1150억 달러 규모의 시총인데 여기에 이것이 이자가 붙는 대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변동을 일으킬 수도 있는 아주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사이드 체인으로 뭐 EVM이나 그러니까 이더리움 가상 머신이죠. 이런 거를 탑재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사이드 체인에 탑재함과 동시에 또 하나는 XRP 레저 그 자체에 사실은 스마트 계약 기능을 이미 업데이트를 했어요. 이더리움과 같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그래서 이제 단순히 XRP는 어차피 송금 결제용이 아니다. 이미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위에서 RWA 작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디파이,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해왔는데 아주 큰 이슈죠. 프로토콜 네이티브 대출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1월 정도 할 수 있게 준비를 한다고 지금 리플랩스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개를 쓸 수 있다고 해요. 밝힌 바에 의하면 지갑이 있으면 여기에 금고죠. 이게 말하자면 금고가 있으면 여기에 XRP를 담을 수도 있고 아니면 RLUSD를 담을 수도 있고 이걸 섞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혼합됨으로 인한 자산의 리스크를 제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게 XRP만을 채워도 되고 RLUSD를 채워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켓 메이커가 XRP나 RLUSD를 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재고나 차익 거래 여기에 쓰는데 자기 자본을 묻지 않고 이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그 어떤 정상 구간을 메우기 위해서 단기 차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XRP를, 대출, 다른 핀테크 대출사들이 XRP를 단기 운전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도 이제 가능해지고, 중요한 거는 1월 말에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뭐 아니지만, 어쨌든 XRP 레저의 검증이들, 밸리데이터들이 이제 투표에 참여해서 승인이 돼야 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XRP의 어떤 향후의 발전과 상승을 위해서는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송금 결제용 암호화폐가 아니라 생산적인 금융자산으로 사실은 거듭나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XRP가 공을 들이는 시장이 기관이나 기업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이렇게 대출 기능까지도 포괄한 금융자산으로 거듭나는 게 단순히 송금이나 결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왜? 기관이나 기업은 그걸 필요로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5위권 디지털 자산인데 이것이 이제 대출까지 가능한 금융자산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 시장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RP 스스로에게도 엄청난 에너지가 돼서 내년 에 예상되고 있는 암호화폐 불장에서 아마 엄청난 폭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랑 함께 공유하면서 재단에 관련된 이야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좀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로 010-2592-6921로 수익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